지금 한 번 교체 보더라고. 네. 아이고 저기 그러면 또 거하고 또 임대 가는 것도 1년 더 있어야 되고 야 한 3년 과정이네요 요즘에 이게. 네, 뭐 임대는 일단 필수가 아니어가지고. 창업은 이렇게 두고 하면 창업용은 되잖아요. 네네. 창업은 5억 다 대출해줘요. 네? 나 그거 5억 진짜 창업용 심사를 했는데 네네. 5억 그거 다 돼요? 하는 대로? 신청 안 해가지고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듣기로는 3억까지는 그냥 별 심사 없이 많이들 준다고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좀 조건 같은 거 본다. 제가 제 심사하는데 초청을 심사를 하는데 정서 되게 안 좋은 사람 저기 10억 통장하는 사람 그건 망할까봐 아. 어디서 또 유튜브 보고 뭐 새싹싸움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수를 하는데 그 기대성 상수한다고 또 말아먹으려고 그래. 눈에 보여 가는 길에 내가 저거 설마 적할용 상주. 네? 적할용 상주고요. 젓갈 무슨 뭘 넣어서 무슨 뭐가 좋은 뭐가 나온댔잖아요. 그래서 특허 뭐 자기가 구입을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심사 기준 다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주는데 딱 그 애가 나오면 아이씨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잘못해 부도나면 큰일. 그 사람은 그런 모를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점수를 안 줬는지 모를 거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야 이게 도대체 유튜브 보고 하는 느낌이 이거는 뭐 회사상 보면 뭐 회사상 200평 해갖고 뭐 연 300억 3억을 파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아이 진짜 그러면 왜 회사상을 왜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해? 지 혼자 다 하지. 네. 유통까지 해준대. 유통을 진짜 해주려고. 자기 물건은 유통까지 해준다고 그래. 야 해줄까요? 절대 안 해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안 해주겠죠? 네. 처음에 해준다고 했다가 그러면은 좀 생물 생계학에는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광과 온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요. 일단은 광합성 작용, 호흡 작용, 세포의 분열 성장, 증산 작용 이것들이 바로 다 온도하고 바로 광합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 온도랑 CO2랑 광이랑 만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죠. 그럼 이게 들어가서 바로 호흡도 하고 세포 분열도 하는데 우리가 뿌리 온도랑 줄기 온도에서 물을 흡수해야 돼 양분을 흡수하는데 바로 여기로 가죠. 세포의 성장과 분열이라고 됐죠. 세포의 분열까지는 광합성이 맞아요. 근데 세포의 성장은 분명히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수분의 흡수와 양분의 흡수가 더 강하다는 거죠. 물론 일부 광합성이 도움을 줘요. 여기서 실제로 세포의 성장이 나온 거예요. 과일이 비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물질체 공급이라는 거는 광합성, 그러니까 CO2, 뭐 공기, 물과 고기양분 이거는 CO2는 공기로 들어오고요. 물과 고기양분, 토양과 배지로 올라오겠죠.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고 핵이 분열되고 세포박과 세포박이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세포가 성장하는 세포 분열된 세포가 커지는 건데 토마토의 경우는 큰 토마토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만 내지면은 세포의 개수는 200g과 5g의 과일은 10g의 과일은 두 개가 세포의 개수는 똑같다. 그럼 세포의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은 이미 종료가 됐다.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요만한 오이랑 이만한 오이랑 세포의 개수는 같다. 그러면 광합성 이미 여기서 왜요? 세포 분열은 뭐가 됐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세포의 분열은 바로 광합성 에너지가 온도가 좌우를 한댔죠. 그러고 나서 세포의 성장은 바로 온도와 습이 관련하죠. 이 온도가 또 관련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광합성과 밀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이가 꽃이 개화되기 3일 전부터 또 개화되고 나서 3, 4일 사이에 이미 꽃의 소들이 결정난다고 해요. 이미 이거는 휘어질 오이, 휘어지지 않을 오이. 그러니까 그때 해가 안 뜨면 오늘 착과가 됐는데 어제 그제 해가 안 떴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 오이는 휘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것들 더보다 밑에 과일이 달렸으면. 그리고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커졌어요. 얘는 어때요? 한 4, 5일 전에 착과된 오이야. 걔는 어때요? 걔는 커진다는 거죠. 그 뭘로 크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오이가 씌워질 거는 지금 씌워진 게 아니고 지금 씌워지는 것도 있어요. 뭐에? 닿으면. 닿으면 물리적으로 한 거지. 그 양분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들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포의 분열에 의해서 세포의 분열은 광합성과 연관돼 있고 세포의 성장은 물에 의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물질이 양분과 흡수해서 세포의 분열을 만들고 볼게요. 1번이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의 분열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핵을 두 개를 만들죠. 그래서 다시 양쪽을 끌고 가요. 그 다음에 뭐 만들어 중간에 세포벽을 만들어서 둘이 갈라져. 이 단계가 뭐예요? 광합성이 필요한 시기죠.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거를 쭉 키워주죠. 그래서 세포 요거까지가 바로 광합성 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 요것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물이 채워진 시기다. 그래서 과일이 충분히 온도만 높으면은 과일이 쭉 팽창을 해요. 이것들이. 근데 요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할 때? 이상하겠죠. 오이가 이제 10월 선세가 나오겠죠 또. 네. 예. 이거는 물이 절대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일로 가는 물이 부족할 때 그래요. 과일로 가는 물이. 얘가 들어서 건조하면 오이가 씌워진다고 하죠. 네. 그 절대 물이 부족한 걸까요? 과일로 가는 물이 부족한 걸까요? 과일로 가는 물이 부족한 거. 2% 가는 물은 충분해요. 과일로 가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하고 잎하고 뭐 싸우는데 물을 갖고 경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데 잎이 무조건 이겨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어떠냐? 햇빛이 강하고 건조할 때. 그때는 잎에서 땡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습도를 좀 올려주거나 아니면 햇빛을 덜 좋게 하거나. 그럼 오히려 씌워지게 안 하려면은 바로 차광을 하거나 습도를 높여주거나 두 개 다 하거나.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예를 앞에 여기서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이 앞부분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광합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내가 근데 오이가 착화가 되고 3, 4일 정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광합성 양분이 필요한데 이때 광이 없어요. 뭐 어떻게 돼요? 세포가 다 만들어지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멀어질수록 작아지겠죠. 세포의 개수가 안 만들어질 거죠. 선생님. 네, sem새가 나오죠. 그러니까 sem새가 두 가지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물이 안 가도 그렇고 과일의 광합성 양분이 부족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들을 방법은 차광도 잘해야 되고 광이 없을 때는 아예 따주는 게 낫고. 근데 이미 큰 오이들은 이미 착화된 지 4, 5일 지난 것들은 어때요? 그건 물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다 그럼 커져요. 위에 것만 따주시면 돼요. 이것들은. 그 다음 우리가 식물 생육을 할 때 우리가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이 온도와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포 분열과 세포 성장이 돼서 우리가 이걸 보고 생육이라고요. 세포의 분열이 되고 물이 쭉 들어가면 세포가 확 팽창하거든요. 팽창함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은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과일이 커지는 것들, 줄기가 커지는 건 바로 물이 채워져서 그래요. 얘들이요. 세포의 크게 커지는 건 세포의 성장은 바로 물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토마토나 오이나 과일에서 95에서 97%가 물이에요. 오이가 또 물이 더 많아요. 다 물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작용에서 엽록소에서 CO2에서 만들고 당연한 거 광합성 부대에서 물을 만드는 거는 호흡. 광합성은 광을 요구하고 광합성이 증가되는 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생육이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광과 온도 CO2의 물을 받고 광합성의 물은 물에 세포로 붙었는다. 그러니까 식물의 물은 물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세포로 들어갔다가 다시 물관으로 세포에서 다시 식물로 광합성하는 기공으로 나와버려요. 그다음 호흡은 광합성의 역작용이고 하시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광이 들어오면은 이 엽록소에서 그 NADPH에서 이거를 수소를 갖다가 여기다가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CO2를 갖고 C에다가 수소를 붙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CO2하고 CH4가 있어요. 산화는 산소가 붙는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과정이에요. 여기다 수소기가 붙는다는 얘기는 전자를 보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산화 환원을 뭐예요? 산화 과정은 산소를 잃는 과정, 환원 과정은 전자를 붙이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CH4가 에너지가 높아요? 산소가 높아요? CH4는 폭발하지만 CO2는 폭발하지 않죠. 에너지가 높죠. 우리가 이제 식물이라는 거는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 전자를 갖다가 H2O에서 이제 H를 떼갖고 여기다 CO2에다가 H를 떼고 C에다 붙이는 과정인데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C에다가 자기의 수소를 붙임으로써 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소모하면 다시 CO2로 가게 되거든요. 높은 CH4의 에너지가 낮은 CO2로 가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광합성은 이제 새로운 원래는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만드는 그 당분을 만드는 과정이고, 광합성을 증가하면 잎의 당도가 증가하고 잎에 맞는 광합성도 늦어지고. 이게 뭐냐면은 잎에 당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광합성 속도가 늦어져요. 예를 들어 토마토와 오이를 키우고 있는데 생장점이 뒤틀렸어요. 만약에 저우받아갖고 그러면 아침까지 뒤틀려 있다. 그러면 뭘까요? 낮에 아침에 광합성을 중지한다. 왜냐면 CO2 만약에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을 저장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시작하는데요. 야간에 저온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온실 자체가 저온이, 예를 들어 토마토는 12도 이하, 오이는 15도 이하로 관리하게 되면 생장점에서 양분이 뭉쳐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당을 소모해서 CO2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육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유지 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내가 숨 마셔도 기초 대사량이라고 보죠. 사람으로 치면. 생성 에너지는 새로운 건물 쪽을 만드는 에너지를 우리 생성 에너지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과학산물에 있고 호흡과 건물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과학산물을 호흡과 건물 생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호흡량을 줄여주면 건물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예. 그다음에 호흡량이 늘어나면 건물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광합성을 적게 하는 이유가 광합성은 많이 했는데 호흡량으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 건물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이거는 아까 호흡과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대충 설명드린 내용이고, 우리가 최소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광조건이 나와주면 CO2가 낮아도 충분하고, 맑은 날은 CO2가 많아도 CO2가 많아야 되고, 광량이 조건이 그럴 때 온도를 높이는 건 좋지 않고, RTR 법칙이라고 해서 RTR 이론이라고 해서 그 빛과 온도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한국이 광해 제한 요인으로 컴퓨터를 제한하는 요인이, 일단 우리가 광합성이 제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광에 맞춰서 우리가 CO2라든가 온도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과 광합성과 CO2, 광합성과 온도를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라도 예를 들어 광이 부족하면은 다 낮춰야 되겠죠. 광이 낮은데 온도를 높게 두면은 비용만 발생하고 더 생산량은 줄어들고, CO2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얘기가 나올 게 광합성을 잘하려면 공기 온도가 높아야 돼요? 아니죠. 아니요. 식물의 체온이 높아야 돼요. 식물의 체온과 공기 온도는 별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조검을 해서 일출 때, 그러니까 일출이 7시에 일출했는데 8시 때 공기 온도가 19도인 거하고, 내가 그러니까 커튼을 열어서 그냥 그러니까 햇빛만으로 19도를 올린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조조검을 해서 19도를 올린 거는 체온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창을 열자마자 광합성을 시작하는데, 그냥 햇빛으로 온도가 올라간 것은 식물체의 온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광합성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낮게 하고 있다든가. 지금 광합성의 최소의 법칙을 보게 되면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350ppm을 기점으로 해봤을 때 22도 정도에서, 여본이 23도 정도에서 광합성을 최고 많이 하는 복수가 있고요. 근데 1000ppm으로 가게 되면은 32, 3도에서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1000pp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되는데, 만약에 1000ppm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광량이 한 400마이크로, 여기 한 700W, 800W가 돼야 돼요. 700W, 800W에서 예를 들어서 창을 닫아놓고 버티고 있다. 그럼 내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50도까지. 올라가겠죠. 식물이 살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광이 부족할 때는 광량을 늘려주면서 광 증가하다 한계가 넘어가면 증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광은 식물의 증산장력을 늘리고 증산장력보다 과도한 증산을 요구해서 해롭다. 토마토는 1600에 1800줄이다. 보면은 한천잎을 가진 식물은 광이 어때요? 낮아도 잘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한천식물이라는 건 뭘까요? 딸기 같은 게 되겠죠. 다천식물은 뭐예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이 키가 큰 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광량이 올라가는 볼 수가 있고요. 보통 300W 광에서 30% 차가는 시 210W 광이 들어와요. 한식물에서는 광합성 변화가 없으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 장의 잎을 가진 식물에서는 30% 차가는 광합성 영향을 줄인다는 거죠. 이게 300W에서 창화를 했을 때 210W 정도면은 식물은 별 문제 없다. 딸기는. 그렇지만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5도 위에서는 식물은 광합성하지 않고 18도 이하가 상승하다가
현재 옛날에는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32도까지 올라갔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보면 32도까지 올라갔죠. 어떤 조건에서?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 특수한 조건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게 내가 탄산가스를 1000ppm을 계속 공급하면 식물이 계속 좋아질까요? 아니 절대 안 해요. 적응이라는 거라서 그러면 식물들이 기공을 작게 만들고 탄산가스를 잘 흡수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탄산가스 공급을 하더라도 높게 했다 낮게 했다 계속 반복해줘야지 계속해서 높게 공급하면은 식물체들이 알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공을 작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